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과 체지방 감소 비법이라는 글입니다. 제목만 보면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유산소 운동의 진짜 효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살 빼는 거 이걸 넘어서요. 심장, 폐 이런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성인병 예방이나 스트레스 해소 같은 정신 건강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왜 중요한지를 잘 짚어주는 자료예요. 오, 그렇군요. 그럼 진짜 기본부터 한번 가볼까요? 유산소 운동, 정확히 뭔가요? 그냥 숨차게 뛰면 다 유산소인가요? 아하,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핵심은 산소를 충분히 쓰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좀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게 약간 숨은 차는데 옆 사람이랑 말은 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 강도죠. 아하, 대화가 가능한 정도? 네. 이 글에서 딱 정리해주는 주요 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가 역시 심폐지구력 향상이에요. 심장하고 폐가 튼튼해지고 피도 더 잘 돌게 되고요. 혈액순환 개선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체지방 감소랑 체중 관리. 이게 운동할 때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단순히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지방을 태운다는 점이 중요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성인병 예방하고 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혈당 조절이나 혈압 안정에 좋고요. 네 번째는 의외로 정신 건강. 운동하면 엔도르핀 나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줄여주고 기분 전환에도 그만이죠. 마지막으로는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잔병 치레 덜하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여러 가지네요. 그럼 우리가 해볼 만한 유산소 운동 어떤 종류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말 다양하게 제시하는데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역시 걷기. 아니면 조금 속도 내서 파워워팅 하는 거예요. 네, 걷기 좋죠. 여기서 강도를 좀 올리면 조깅이나 달리기가 있는데 이건 심폐 기능은 확 좋아지지만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관절 부담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그런 분들께는 수영을 추천하더라고요. 물에서 하니까 관절 부담은 훨씬 적은데 전신 운동 효과는 또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수영 말고 또 다른 건요? 자전거 타기, 이것도 아주 좋죠. 특히 하체 근력하고 심폐지구력을 같이 키울 수 있고요. 실내 자전거든 밖에서 타는 거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짧고 굵게 효과 보고 싶으면 줄넘기도 괜찮다고 해요. 줄넘기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네. 또 댄스나 에어로빅처럼 신나게 음악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고 좀 지루해질만 하면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종류는 알겠는데 이왕 하는 거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 그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죠. 첫째는 빈도랑 시간.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한 번 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은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30분 이상, 주 3, 5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고요.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하군요. 강도는요? 아까 대화 가능한 정도라고 하셨는데 좀 더 객관적인 기준 같은 거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는 목표 심박수를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기 최대 심박수 있잖아요. 대략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되는데 그거의 한 60에서 80% 수준으로 운동하는 게 심폐기능 향상에 좋다고 해요. 220 빼기 나이 곱하기 0.6에서 0.8.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체지방 빼는 게 주 목적이다. 그러면 강도를 살짝 낮춰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더 효과적이래요. 그 구간에서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더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지방 연소 구간이 따로 있군요. 신기하네요. 네, 요즘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면 쉽게 확인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운동 전후 스트레칭, 워밍업이랑 쿨다운이요. 맞다.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네, 각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하라고 강조해요. 부상도 막고 회복에도 도움되니까요. 이거 귀찮다고 빼먹으면 안 됩니다. 꼭 챙겨야겠네요. 혹시 밥 먹는 시간이랑 운동 시간 관계나 다른 운동이랑 같이 하는 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언급돼요.
공복에 유산소 하는 게 지방 태우는 데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저혈당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요. 보통은 밥 먹고 한 2, 3시간 있다가 하는 걸 권장해요. 식후 2, 3시간.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근력 운동이랑 같이 하라는 거.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운동 안 할 때도 칼로리 소모가 더 잘 되고 그 요요 현상 막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아, 근력 운동 병행. 중요하죠. 근데 정말 바빠서 30분 이상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팁은 없었나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라고 하죠. 이걸 대안으로 제시해요. HIIT요? 아, 그거 막 숨 넘어갈 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주 짧게, 정말 고강도로 운동하고 잠깐 쉬거나 가볍게 움직이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요. 총 운동 시간은 짧아도 운동 효과는 꽤 길게 간다고 해요. 그 애프터 번 효과라고 하죠. 운동 끝나고도 칼로리가 계속 타는 거. 자꾸 굵게 효과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강도가 워낙 세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아주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운동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 그런 것도 짚어주죠. 네, 당연히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뭐 가슴이 아프다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리거나 관절이 너무 아프다거나 그러면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하고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 충분히 마셔야 해요. 운동 전에도 중간중간에도 끝나고 나서도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요. 옷이나 신발도 중요해요. 편하고 통풍 잘 되고 특히 신발은 발에 잘 맞고 충격 흡수 잘 되는 걸로요. 장비도 중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뭐 혈압이 높다거나 심장이 안 좋다거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 선생님이나 운동 전문가랑 상담 먼저 하라고 이 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정말 우리 건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이 자료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뭐 대단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번 이용해 볼까? 점심 먹고 잠깐 나가서 걸어볼까? 이런 작은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엔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의 일상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또 어떤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